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콩학수학 수업을 맡은 조강현 교수입니다. 아마 2학년 수업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2학년이거나 아니면 과거에 수업을 듣고 재수강을 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공학부 공학수학은 과거에 공업수학 1, 공업수학 2 이렇게 해서 하던 것을 하나로 모아서 콩학수학이라는 이름으로 교과 과정을 개편한 지 몇 차례 몇 회가 지났네요. 어쨌든 이번 공학수학 교과에는 오늘 첫 시간입니다만 전체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떤 유형의 강의 스타일로 할지를 설명해드리는 그런 시간과 기초적인 내용들을 살짝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꽤나 불편해하는 교과목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공학수학일 수도 있는데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교수님도 처음 배울 때는 당혹스럽고 다소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오랜 기간 지나오면서 공학수학도 배우는 방식이나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공부를 한결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교적 여러분들에게도 이번 교과를 통해서 공학수학 그 자체에 부담감을 들고 또 공부를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개 이번 학기 같으면 제가 두 강좌를 두 분반을 맡아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 그 두 분반을 맡았기 때문에 당연히 수강생이 많을 텐데 많은 수강생에 대한 지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동영상 강의를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동영상 강의도 보고 또 본 교과 시간에 클래스 교실에서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아무래도 접하는 시간이 길게 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수업 도중에도 오프라인 그러니까 교실에서도 하는 수업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겠지만 수학이라고 해서 별세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류가 진행되어 생활하고 문명을 진행시켜 오는 동안에 만들어 놓은 축적물이죠. 지식의 축적물인데 그 축적물을 잘 파헤쳐 나간다 그럴까? 선대들이 어떻게 만들었던가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만들어 왔을까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한다 그러면 주변 상황을 좀 이해한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참으로 재미난 역사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공학 수학도 이 동양에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서양에서 만들어진 것을 도입해서 쓰던 우리 한민족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 100여 년 이상의 역사 근래 속에서 도입하고 활용하는 그런 시기를 거쳤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선진 문명국이 되고 제조 산업국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이야기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편함 없이 공부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편한 마음이 되어서 제 이야기를 따라오시고 또 중간중간에 질문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계략을 설명하는데 먼저 제 소개를 잠시 할까요? 제 소개를 하자면 조광인 교수고요. 울산대학교 부임한 지 약 27년째니까 꽤나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학교에서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수업을 과거에 들었거나 아니면 선배를 통해서 제 소개를 들은 학생들도 있으려 보고요. 제 간단한 양력은 위에 있는 것처럼 하고 되어 있고 제가 이제 교수니까 학자니까 다양한 학계 활동도 해왔는데요. 다양한 학계 활동을 했는데 대학을 마치고 박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잠시 대전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시스템공학연구소에서 포스닥 박사 후 연구 과정을 좀 지냈고 그리고 나서 1998년도부터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제어계측공학과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되었고요. 통합학부가 된 지금의 전기공학부 이래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니까 뭐 학계에서 활동한다 그러는데 주로 국제학술 활동으로는 우리 전기전자 쪽에서 가장 큰 학회라고 볼 수 있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학문 단체인 IEEE라는 곳에서 산업전자학회 IES에서 이사 일을 쭉 하고
사무총장까지들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이 로컬 챕터도 만들었고요. 그게 챕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로서 일을 했고 학교에 이런저런 역할도 했고 우리 학부에서는 2020년 코로나 터지던 그 해부터 2년간 학부장을 역임을 했고요. 또 2018년도부터는 주식회사 코드프로라고 하는 회사를 교내 벤처로 설립을 해서 지금도 여전히 CEO, CTO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재작년이 되었지만 2022년에는 올해의 교수상이라는 큰 영예스러운 상도 받았고요. 이 밖에 이제 연구 활동으로는 국가의 중요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AI 관련한 사업들이 많은데 교수님 주로 이제 컴퓨터 비전 그리고 AI 시스템 이런 거를 연구하는 걸 주로 했고 그 중에 정부 과제로서는 이제 한국연구재단이라는 곳에 NRF라는 곳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수행을 했고 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이라는 NIA라는 곳에서 AI 데이터 구축 사업을 쭉 2017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드론을 날려서 드론 이미지로 AI 데이터를 구축하는 그 구축 사업의 총괄 책임자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좋은 저널에 탑티어가 되는 최우수 저널이라고 할 수 있는 IEEE 트랜잭션에 예를 들면 Industrial Informatics 또는 Industrial Electronics 이런 쪽이 탑티어 저널에 해당하는 이런 저널에도 수년간 많은 논문들을 계속 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되는 것들이 보통 보면 학자나 교수들의 역량을 보이기 위해서 이름만 치면 요즘 구글링하면 구글 스칼라라는 곳에 조강현이를 치면 이와 같은 정보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서지 정보가 얼마나 많은 논문들을 내고 얼마나 많은 논문들이 얼만큼 인덱스 사이트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서지 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보면 꽤 우수한 결과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얼만큼 사이트가 되고 있는, 리퍼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그 당해 연도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 간단히 소개를 하면요. 교수님은 이제 지능 시스템 연구실을 경영을 하고 있는데 4층에 401호, 403호, 411호, 413호 그리고 1층에 104호에 교수님의 연구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머무는 연구실이 있는데요.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은 사람 영상 처리나 인공지능 또 컴퓨터 비전이라는 걸 연구한다 그랬는데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영상을 찍어서 영상의 정보들을 해독하는 거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나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는 일들을 해왔고요. 그래서 사람을 동영상을 찍으면 계속해서 움직일 텐데 그 움직이는 사람의 거동을 behavior를 읽고 이해하고 그 상태가 어떤가를 분석하는 그런 것들을 주요 연구 테마로서 삼고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그게 비친 사람이라든지 사물들의 무엇인지 누구인지 그다음에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러면 어떤 거동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이 주로 컴퓨터 비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주변 상황이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그게 우리가 일상으로 사람이 살다 보면 늘상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부지불식중에 해독하는 것을 컴퓨터로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기계학습이라든지 딥러닝이라는 이런 용어들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영상 정보에 의해서 하거나 라이더 정보에 의해서 하거나 초음파 정보에 의해서 하거나 하는 것들을 해독해내어서 그런 거를 하드웨어인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에 적용하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교수님이 미래모빌리티 사업단의 스마트 모빌리티를 총괄 책임을 하고 있는데 건설기계 장비 예를 들어서 HD 현대 인프라코어라든지 HD 현대 건설기계 흔히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이 그 모기업인데요. 사이트 솔루션과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그 교과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교과는 15주에 걸쳐서 구성이 되도록 만들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 계획서를 통해서 이미 수업 계획서 양식을 쥐고 보고 계시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주는 오늘 시간을 포함해서요. 첫 주는 overview
하게 된데 말하자면 계략을 소개해 드릴 텐데 공학수학이라는 게 뭐냐 또 그리고 이번 학기를 통해서 공학수학에서 뭘 주로 다룰 것이냐 하는 걸 다룰 텐데요. 주로는 이제 미분 방정식, differential equation이라는 미분 방정식을 주로 다룰 겁니다. 2주차부터는 1개 선행 미분 방정식, 1개 비선행, 1개 비제차 선행 미분 방식을 다루고요. 4주, 5주, 6주, 7주 그러니까 중간고사 8주차 되기 전까지는 약 4주에 걸쳐서 2개 선행상 미분 방식, 2개 선행상 미분 방식인데 비제차 선행상 미분 방식을 해법이나 풀이법 등에 대해서 주변 상황이나 주변적인 히스토리 같은 것을 포함해서 재미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무려 4주에 걸쳐서 2장에 해당하는 2개 선행상 미분 방식을 다룬다.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9주차부터 매주차에 고개 선행상 미분 방식, 10주차에 그 고개차를 절개차의 미분 방식으로 환원을 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환원을 시키면 여러 개의 방정식 미분 방식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우리는 연립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systems of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여러 개의 연립 방정식화되어 있는 미분 방식의 풀이법. 그리고 11, 12, 13주는 라플라스 변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마 처음 접하는 2학년 지금 현재 2학년이라면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말은 용어 자체가 처음 접하는 용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트랜스폼이라는 게 뭔지, 변환이라는 것이 뭔지, 그리고 변환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 중에 이제 라플라스 변환은 어떤 것인지, 그 라플라스 변환으로 어디 즉 상미분 방식을 어떻게 푸는지 등등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실습 내지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주, 15주에는 기말고사를 치게 되는 그 과정인데요. 16주차에 기말고사를 치지만 말하자면 리니어 알제브라라고 해서 선형대수, 그 선형대수의 성질 등을 다루고 나서 바로 기말고사를 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수업 계획서를 반드시 인쇄를 하고 갖고 계시면서 공부를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예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난 다음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인데요. 물론 여러분들도 교수님의 수업이 좋았는지 아닌지를 평가를 하시겠지만 교수님이 여러분들을 평가를 어떻게 한다라는 걸 사전에 고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의 평가는 총 100점 만점이라 보면 attendance, 즉 출석이 약 10%인데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내용을 물론 매번 알려드리는데 교수님이 U클래스를 잘 안 써요. 안 쓰는 이유는 UI, UX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사용자 경험이 훨씬 좋은 상용 제품이 있잖아요. 네이버 밴드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 모든 교과를 교수님은 모든 교과를 각 학기별로 모든 교과를 하나의 밴드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교과도 여러분들 교과도 이미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2024 공학수학 조강현이라고 하는 이 밴드 방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자기 소개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 사항 뭐 그런 것들 자기 소개를 하는데 얼굴은 누군지를 알아야 되니까 얼굴 프로필 사진을 제대로 정면 사진을 찍어서 제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올리고 자기 소개도 하고 이 교과를 대하는 각오랄까 이런 내용들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많이 쓰는 사람이 출석을 많이 한 걸로 교수님 판단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유체역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실제 출석했는지 아닌지도 체크가 되잖아요. 물론 체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데 교수님 그거 그닥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출석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교수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은 당연히 요구는 한 바지만 교수님이 실제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는 여기서 주로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인지는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 글을 얼마나 많이 썼느냐, 많이 써왔느냐 하는 것이 반영이 될 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게 될 텐데 중간고사는 배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기말고사는 거의 반이죠, 그죠? 50%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두 도합 90%, 나머지 하나가 퀴즈 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도중에 수업을 하다가 팝 퀴즈, 또 팝 퀴즈가 아니라도 다음 수업 시간에 퀴즈를 보겠노라고 하는 그런 어떤 코멘트 들려드릴 텐데 그게 얼만큼 적절하게 반응하느냐 또 그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어텐던스라고 아까 밴드라고 하던 이 밴드에 얼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를 보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밴드 방에 들어오기 하기 위해서 교수님이 별도로 U클래스에다가 이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 교과서인데요. 교과서는 여러분도 뭐 이미 갖고 계시겠지만 이런 그 교과서 있잖아요. 지금 화면에도 보이는 이 교과서를 준용했을 겁니다. 물론 교수님은 뭐 영문판도 국문판도 다 갖고 있고 실제 영문판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라고 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의 선배들한테 계속 부탁을 하곤 했었어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학 수학을 배운다 또 엔지니어가 된다라는 것은 그 스테이터스가 기량이 상향된 것을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 레벨 내지는 뭐 저급 숙련자 내지는 저숙련자 노동력으로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고숙련자 내지는 고급 인력으로서의 엔지니어가 되기를 기대하는데 그러자면 자연스럽게 그 업무를 하는 협력을 하는 파트너들이 대개는 고급 인력이거나 또는 외국인 고급 인력자일 가능성이 커요. 다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그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영어로 할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영어로도 표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수님도 영어를 늘상 쓰는 사람이고 교수님이 지금은 아주 플루언트하게 영어를 쓰지만 과거에 여러분들 나이 때는 플루언트하게 영어를 잘 쓰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교과서가 참으로 부족하던 그런 시대였지만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그때도 공부하는 방식으로는 영문판 영어 책을 그 당시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영인본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해적판 책을 주로 썼었어요. 과거에는 워낙 가난해서 정본이 없었기 때문에 해적판으로 많이 썼는데 어떻든 그 영어 책을 교과서를 가지고 영어를 읽고 영어를 실제 표현하는 법, 그다음에 영어 발음을 교정하는 법을 주로 했었어요. 별도의 토익이다, 토플이다 하는 공부도 뭐 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중요하기보다는 토플은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 또는 영미권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지만 교수님의 경우는 이제 영미권에 유학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와 별개로 영어를 어쨌든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유형의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영문판 교과서를 꼭 지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좀 참조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하는데 그 선호도야 기호도야 각기 다를 수 있는데 처음 내용조차도 어려운데 이걸 영어로 바로 접하면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면 공학 수학이라는 이 교과서를 크레이지라는 어윈 크라이지라는 사람이 쓴 책이니까 영문판과 국문판 번역서를 동시에 다 갖고 있으면서 공부를 하시면 어떻겠냐라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가 석박사는 일본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일본에서 공부했는데 일본 교수들은 또는 일본의 대학은 대개 그 교과서를 학교의 교수님이나 일본 교수들이 쓴 책을 주로 교과서로 씁니다. 그런데 그 경향이 달라요. 미국 책은 그러니까 영문판은 그 수업을 듣거나 그 내용을 공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금정이나 국정이나 금인정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고급 수준까지 다 쓰다 보니까 책이 두꺼워요.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되게 얇게 쓰거든요. 그 교과명 명칭이 정해져 있고 그 교과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 주로 쓰기 때문에 얇고 적어요. 분량이. 근데 언젠가부터 2015년 정도부터 일본에도 이 동일 교과서 어윈 크레이지의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라는 이 책을 일본어판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교과서는 지금 상권인데요. 상학원 뭐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전체 교과서 내용을 들다 보면 이게 부가 파트 A부터 파트 E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파트 A와 파트 B를 이번 학기 공학수학이라는 교과를 통해서 받아서 사실 모든 부분을 이 공학수학이 번역본에 다 포함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신다 그러면 영문판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를 다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수학 문제든지 다 참조해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해서 꼭 영문판도 한부 구비를 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교수님 책 장사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교과가 어떻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 뭐 교수님 소개도 했고 한데
잠시 오늘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수업에 관련된 이야기 좀 할까 합니다. 공학 수학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수학이고 그 수학이 공과 계열의 어떤 공학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라는 뭐 이름에서 당연히 드러났고요. 자, 그런데 무엇부터 공부할까요? 하는 점에서는 조금 뷰포인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관점을 생각하면 우리는 수학은 아기자기하게 아주 미려한 수학 공식으로, 그러니까 심볼입니다. 수학 공식으로 이퀘이션을 써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결국 이퀘이션, 방정식, 식에 달린 그런 학문이다. 근데 그 방정식이랄까, 식은 뭔 말인가 하면 뭐 복잡한 사안을 가장 간단 명료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라고 나타낸 인류가 고안해낸 양식이에요. 표현 양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표현 양식이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오케이. 자, 그럼 무엇가를 표현할 때는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표현식으로, 말하자면 수학식으로 나타내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 배우는 대부분의 파트 A, 교과서의 파트 A에 나타나는 내용이 differential equation, 미분 방정식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식은 식인데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부등식이 아니라 좌우가 이꼴로 연결된 거를 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식이 미분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미분 방정식. 그럼 예를 들어 적분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면 적분 방정식이라는 얘기죠. 그럼 미분도 있고 적분도 있는 항이 여러 개 있어서 미분도 있고 적분도 있으면 무슨 방정식이야? 미적분 방정식이죠. 근데 미적분 방정식을 늘 미적분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미적분 방정식 적분을 없애고 미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럼 그건 연역해 나가면서 이퀄을 계속해서 연역해 나가면서 바꿔 나갈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배운다. 그러니까 식을 배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아는 y equal fx, 그죠? y라는 것은 y equal fx. 뭐 이런 게 이제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y가 x 함수라는 건데 여기에 y라는 게 y의 미분항이 들어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츰차츰 익숙해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방정식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방정식이라는 y,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y equal fx 할 때 이 f라는 거를 함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함수는 사실 function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function이라는 함수 표현을 18세기, 19세기 접어들 때 청나라에 서학이 들어오면서, 천주학이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동양 사람들도 인지하기 시작했는데 그 펑션을 어떻게 부를까, 어떻게 한자 문명권에서는 어떻게 나타낼까를 하는 길에 수를 다루긴 수를 다루는데 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해서 함수 포함하고 있다. 함수 수를 그러니까 박스, 그죠? 박스죠, 그죠? 박스 함에다가 담아둔다. 그죠? 여러분들 청춘 남녀들이니까 남자들이 장가를 가면 함 사세요 해서 신부가 되는 집에 출생연을 갖고 있는 거 사주라 그러죠. 그런 출생과 관련된 집안의 귀중한 정보, 신랑의 귀중한 정보와 신부댁에 선물로서 뭐 옷감이든 뭔가 음식이든을 담아서 가져가는 걸 우리 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함입니다. 글자 그대로 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를 담아놓은 통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과거에 이제 숫자는 이렇게 씁니다, 그죠? 이 수를 담아놓은 통이다. 그래서 그거를 함수라고 해요. 이 펑션을 이렇게 이건 뭐 19세기, 18세기니까 100년도 더 된 서학이 동양에 전달될 때의 시대적인 어떤 상황을 잠시 설명해 줍니다. 그게 이제 나타낸 것처럼 y equal fx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면 계략이니까 y는 뭡니까? x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x가 바뀌는 통에 의해서 y가 결정됩니다라는 뜻이죠. 그런 거를 가장 심플하게 y equal fx, 그거 x를 둘러싼 괄호까지 하면 모두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심볼
심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6개의 심볼. 그러니까 6개의 심볼로 어떤 사안을 쉽게 드러내고 있는 걸 보이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를 함수라고 나타내고 있다. 뭐 다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다 공부했는데. 이제 대표적인 함수 유형인데요. 방금 같은 경우는 y 이퀄 ax 더하기 b y y가 있으니까 y를 하지 말고 z라고 할까요? 또는 c t라 할까요? 이와 같이 하면 x라는 변수, y라는 변수, t라는 변수를 담고 있는 어떤 함수가 y입니다.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 꼴이잖아요, 그죠? z라 그랬나요?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y는 뭡니까를 나타내기 뒤에 상수를 하는 구체적인 한 가지 항을 이거는 영어로는 term이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term으로 이렇게 보태기나 빼기도 마이너스 보태기니까 그죠? 마이너스를 취해서 보태기 하는 어떤 항을 연결해 놓은 것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y를 직접적으로 x와 z와 t에 의해서 구성되는 값입니다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이때 y는 명징하게 이 뒤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함수, 분명하게 드러내는 함수를 양함수. 요새는 간략하게 이렇게 씁니다. 그죠? 중국 사람들이 양함수. 이거를 영어로는 explicit하다고 해서 분명하다고 해서 explicit function이라 부르는 반면에 왼쪽에 있는 이런 그림 보면요. 어떤 적분인데 어떤 fx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다 x에 대해서 다 모으면요. 이 x에 대해서 다 모으면요. 1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대표적인 수식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고 저런 이벤트가 발생하고 저런 이벤트가 다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를 다 모으면요. 어떻든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확률이잖아요. 이제 그런 확률을 정규 분포 확률이라고 하는 이런 확률이 실제 이런 함수를 나타내기를 정규 분포를 띈다 그러면 종 모양을 띄는 걸 정규 분포라고 그러는데 정규 분포를 나타내면 그 함수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의 익스포넨셜 함수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스퀘어 분의 x 제곱을 적분하는 이 적분 함수가 되는 겁니다라고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면 explicit function이고 좀 전에 어떻든 그 함수도 있잖아요. 그 함수들을 어떻게 적분하고 하나면 그 값이 1입니다 하면 잔뜩 설명해 놔놓고 그것이 1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는 안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다 모으고 나면 다 하게 되면 그 결과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좀 모호하게 속성을 드러내긴 하는데 모호하게 완전히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다 해서 음함수를 불러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다소 불분명하달까요? 명징하지 않다는 거죠. 명징하지 않는 것이 명징하지 않다.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유형의 표현을 이렇게 뭐뭐를 다 적분했더니요 값이 1입니다. 같이 나타내는 것을 음함수라 부른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영어로는 implicit 속으로 그 내용이 드러나 있는 속으로 드러나 있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죠. 그래서 implicit function, explicit function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는 이 양자를 다 다룰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 학기 이제 본령인 differential equation이라는 미분 방정식이 그게 뭡니까 한데 앞서 잠시 설명했던 바처럼 어떤 함수를 나타내는데 포뮬레이트 하는데 폼으로 나타낼 끼인데 그것은 그 함수가 갖고 있는 derivative 미분 유도된 거죠. derive 하니까 유도된 derivative 되어진이라는 형용사꼴인데 형용사꼴은 수학에서 형용사는 곧 명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 이게 품사가 뭐였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보면 분명히 형용사인데 옮기기는 명사로 옮기고 있잖아 이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이제 영어책을 많이 읽다 보면 그렇게 느껴질 텐데 어쨌든 그 미분은 어떤 함수를 derive한 거예요. 어떤 함수를 이렇게 미분을 하는 이 derive 했잖아요. 미분 기호를 이제 점을 나타내거나 프라임 이런 기호를 나타내는 건 뉴턴 표현법이고 그런 것들을 다른 형수로
df 나누기 d 뭐 변수 x면 dx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라이프니츠 형식이라고. 그러니까 독일 대륙하고 여기는 영국이니까 섬나라죠. 섬나라 영국파. 이게 역사적으로 17세기 뉴턴이 이 내용 수학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프린키피아를 통해서 수학적인 내용, 물리적인 내용을 다루는 어떤 교과서를 썼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어떤 기호법입니다.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어떤 변수에 의해서 새롭게 디라이브 된 새롭게 끌어낸 그를 나타내는 함수, 그런 거를 표현한 함수를 나타낸다. 그거는 어떤 일정한 현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영어로 했네요. Formulate a function with its derivative so that it renders a phenomena. 어떤 현상을 드러내는데 그 현상을 드러내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미분이 되면 속도가 바뀐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드러낸 현상을 나타낸 함수, 그걸 differential equation이라 부른다. 뭐 이제 지금부터 배울 것들이 다 이거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로 이제 어떤 사물이 물리적인 계에서 어떤 사물이 얼만큼 빨리 움직인가, 얼만큼 움직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전기전자공학을 하면 이제 회로가 있는데 회로에 있는 전원이 또는 전류가 어떻게 그 회로 소자를 이동하면서 소자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나요?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현상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시간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초에 뭐 배울 바가 많긴 하지만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일까요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y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fx라고 했는데 그 y가 있잖아요. y의 미분 그 자체입니다. 또는 y 미분이라는 건요, y입니다. 같은 말이잖아요. 순서만 옮겨 나온 같은 표현이고 explicit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걸 아까 음함수 implicit 평생하면 y 프라임에다가 이 y를 가져오면 마이너스 y가 되겠죠. 왼쪽으로 가져오면 y 프라임 빼기 y는 0이다. implicit expression이에요. 그러니까 explicit하게도 나타낼 수 있고, 그러니까 양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음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좋은데 그래서 좋은데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그런 함수는 뭐예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순차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배울 텐데요. 오늘은 맛박이니까 그 내용 중에 exponential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exponential이라는 거는 지금 영어 공부라고 잠시 생각해 봅시다. exponent라는 prefix랄까요? 거기다가 shell이라는 suffix를 붙인 거잖아요. exponent에다가 shell이라는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exponent라는 건 또 다시 어근과 suffix를 또 나눌 수 있어요. prefix를 또 나눌 수 있어요. ex라는 거는 바깥으로 드러난다는 exposition 하면 전시, 바깥으로 내보이는 거, 이런 게 있고, ponent라는 거는 어떤 force나 effect, 힘이나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걸 ponent라고. 그러니까 어떤 기량이나 힘을 바깥으로 드러낸 지표, 바깥으로 드러낸 사항, 이런 걸 exponent라는 뜻이죠. shell은 글자 그대로 전미사, suffix인데요. 이거는 뭐 confidential 하면 뭐 극비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shell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내용을 형용사로 만드는 그런 꼴이에요. 그죠? suffix al이 붙으면 형용사가 되는데 이 형용사를 만들어서 exponent에다가 shell을 붙여서 exponential이라고 했는데 이 함수의 e인데 exponent exp 또는 e라고 나타내는 건데요. ex 함수라는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요. 이 exponential이라는 것이 exponential이라는 건 형용사꼴이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형용사꼴이 되지만 형용사는 adjective는 바로 noun이 된다, 명사도 된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꼴의 전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말뜻은 바깥으로 어떤 기량을 내는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깥으로 드러낸 무엇, 그 무엇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거를 수학에서는
e라는 함수, 이 exponential의 이 함수를 그 exponential이라는 이름으로 붙이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함수들을 주로 다룰 겁니다. 왜 이야기를 했냐? 그럼 이 함수를 다룰 거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헌학적으로라든지 뭐 세상 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전 찾아본다. 요즘 다 구글링 하시겠지만 사전을 본다. 챗GPT로 내용을 물어본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뭐 그게 오늘 좋은 시절이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다 치면 과거에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교수님 시절만 하더라도 이런 구글 인터넷이랄까 구글이랄까 웹 같은 게 없던 시대니까 그때는 다 사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 사전을 대개 보면 찾아보면 Merriam-Webster 딕셔너리가 있는데 그게 찾아보면 exponential 뜻은 of or relating to an exponent. exponent 바깥으로 드러내는 기량의 또는 그것과 관련된 것을 나타낸다. 또 두 번째 이 표제에 대해서 설명하기로는 involving a variable in an exponent. 10의 이 지수 x는 power라 불러요 영어로. power of 10, an exponent, the power of 10 is an exponential expression. 그러니까 10의 몇 승이냐 이런 함수들을 exponential 함수라 부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variable 변수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expressible or approximately expressible by an exponent function. exponential function에 의해서 드러내거나 또 거의 가깝도록 드러내 점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 especially 특별히 characterized by or being an extremely rapid increase. 특별히 급격하게 급히 변하는, 성장하는, 증가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거나 그런 것들을 규준하는, 드러내는 characterize하는 거, 어떤 것을 성질을 잘 표현하는, 규준하는 그런 것을 이제 expressible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As in size or extent. 예를 들어서 크기라든지 그 범주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exponential growth rate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용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공학수학 공부를 하면서 왜 이런 잡다한 이야기를 해야 하죠? 이렇게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공부를 재미있게 하시라고 어떤 공부를 하는데 주변적인 것까지 같이 공부해 보시라는 뜻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자, 또 교수님도 공부를 해왔잖아요. 교수님이 공부를 해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질문, 근원적인 질문이 있어요. 공부를 왜 하나요도 있지만 공부 어차피 하고 계시니까 공부 어떻게 하면 공부가 더 잘 되나요?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교수님 단호하게 깨우친 게 있고 그걸 여러분들이 선배들한테 가르칠 때부터 계속해서 가르치는 방법이 있는데 공부는 특히 수학과 공학에 관련해서 공부할 때 반드시 이거를 지켜야 된다. 이걸 안 지키면 공부를 실컷 하고 멍청한 꼴이 된다. 그러지 말자.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어떠한 내용을 이렇게 공학을 하니까 새로운 걸 배우잖아요. 그럼 그 새로운 공학을 하는데 배우는 것들 다 전문 용어가 있어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그 전문 용어를 다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말하자면 여러분들 의학도라면 의대생이라면 의대생으로 처음에 입학을 하면 뭐 기초 자연과학도 배우시겠지만 사람에 관련된 사람을 낫게 하는 게 의사라고 봤을 때 사람이란 이 구조체는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골격계, 순환계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신경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작용과 반작용 또 그 어떤 과정들을 다루기 위한 뭐 뼈면 뼈에 대한 명칭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다 배우죠. 그걸 외운다고 의학도들은 1학년 1학기, 2학년 1학년 1학기, 2학기 방학 때마다 주구장창 그걸 배웁니다. 고락이라고 해서 골 때리는 뼈다귀에 관련된 모든 뼈의 이름들 다 기억을 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죠. 그걸 못하면 또 폐쇄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용어가 있다. 그래서 전문 용어가 있다. 그 용어가 있고 그 용어는 term이라고 부르거나 특히 수학에서는 equation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으로 나타내거나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만든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단어집, 용어집을 꼭 만들어 봐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표현법이 있으니까 그 표현법을 여러분들 걸로 소화하는 과정을 해라. 그리고 그런 전문 용어가 있어. 그 말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정의라고 definition인데
그걸 미니멀 또는 포멀하게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 사안을 어떻게 기술하는 하게 하느냐 하는 것을 문장이든 글자든 심볼이든 함수든 또는 도면이든 어떻든 나타낼 텐데 그 가장 효과적으로 짧게 표현하는 게 뭐냐 하는 게 이제 영어이고 그걸 정의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용어집에다가 반드시 definition도 넣어서 그 표현법인 글자든 표현법이든 그래프든 이런 걸 채워서 여러분 걸로 소화해 나가는 그런 교과 노트를 만드시라. 자 그러고 나면 이게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게 공학수학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 뉴턴이 프린키피아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그 다음에 오일러 뭐 다양한 천문학자 케플러 또 그 다음에 전기학자 볼타 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명멸해간 많은 그 과학자, 공학자, 천문학자, 물리학자들이 만드는 것들을 수학적으로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는 게 공학 수학이고 수학인데 그런 것들이 원래 의미가 물리학적으로 어떤 의미였던가, 그러니까 피지컬 센스가 뭔지, 그 다음에 그것이 수의 논리로 계속 진행되니까 그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피지컬 센스와 로지컬 센스, 피지컬로는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고 어떤 현상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그게 논리적으로는 어떤 게 진행돼 가는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관계, 그러니까 정의, 용어, 그다음에 정의를 하는데 그 용어의 정의, 그다음에 용어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다음 그 뜻이 물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요 세 가지를 기억하면 공학은 어렵지 않아요. 재밌어요. 그리고 쉬워요. 어찌 보면 그만 세 가지의 기둥을 다 굳건하게 갖추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안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실컷 공부하고 나서야 그런 거 있었나라고 하면 때늦은 후회가 되잖아요. 지금 첫 시간이니까 제가 첫 시간에 지금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공부는 공부하는 방법에 따라서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했건만 공부를 멍청하게 해가지고 잘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으니 그러지 맙시다라고 들려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너무 첫 시간에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이 대목에서 잠시 쉬었다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